자, 오늘은 벌써 사자수학 5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는 한문을 영어식으로 읽어가지고 문맥을 통하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한문도 문법이 있어요. 우리말도 문법이 있고 영어도 문법이 있고. 근데 우리말 문법은 일제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서양 문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문법을 정립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사실 우리나라 문법이 정립이 안 됐어요. 그 문법의 용어조차도 아직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서양이 빨랐다는 말이죠. 중국도 내가 중국 문법을 공부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침 영어를 제1외국어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좋든 싫든 영어 문법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영어 문법으로 우리 한문을 강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당식으로 공부해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영어 문법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하겠습니다. 좌명좌청. 좌는 앉을 좌자예요. 명은 명한다, 명령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들을 청. 좌명좌청. 앉아서 명령을 하면 앉아서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서가 그대로 나가는 거죠. 이거 우리말식이죠. 우리말식으로 앉아서 듣고 앉아서 명령을 하시면 앉아서 듣고 우리말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식 있다 그랬죠. 임명입청하라. 임명입청은 그대로예요. 이분 설립자죠. 명청 다 같죠. 부모님이 서서 명령을 하시면 서서 들어라.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죠. 이게 우리 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면 앉아서 듣고 서서 이야기하시면 서서 듣냐면 이 자식과 부모 사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어야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자식이 앉아있고 부모님이 서 있거나 거꾸로 있더라도 눈높이가 안 맞죠. 그래서 항상 눈높이를 맞추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한 예의도 됩니다. 알겠죠? 부모님이 서면 나도 서고 부모님 앉으면 나도 앉고 이렇게 예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립자는 보면 이 큰 대자에 이 땅 위에 이렇게 큰 대자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입자로 드는데 이거는 사람이죠.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입자는 똑바로 서다, 바로 서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머리인 게 없죠. 그 다음에 부모 출입 이어시던 부모님이 나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나가시고 들어오시거든. 이것도 우리말식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우리말식이에요, 이게. 매필 길이 봐라. 매번은 반드시 일어서라 이거예요. 일어나서 서라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말식이죠.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매번 반드시 일어나서라. 그럼 이거 영어식으로 해보면 부모가 주어가 되겠죠. 주어. 출입은 동사가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 나가고 들어오시거든. 매는 부사가 되죠. 필도 부사가 돼요. 기립은 동사가 되죠. 두 개다가 합쳐가지고 복합동사가 되었다고 봐야 되죠. 매번 반드시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여기서 소학에서 가르치는 게 예절이에요. 예의. 예의를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사예요. 인사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인사를 잘했는데 이런 말 하죠. 인사는 사람인 일사,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바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뭐 그게 꼭 인사, 그것도 물론 인사에 속하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인사의 본뜻인 걸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모 의복을 물천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일이죠. 의복 이죠. 부모님의 의복을 물천하라. 물은 이 영어로 하면 do not이에요. don't. 이 조동사로 봐야 되겠죠. 유는 넘어가는 거고 이 천은 밟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복을 이 물류 넘어가지 말고 밟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되죠. 넘지 말고 밟지 말아라. 이걸 영어로 하면 부모 의복 자체가 목적이 돼요. 이 주어는 생략됐어요. 한문에서 주어가 많이 생략되겠죠. 이 주어는 뭘까요? 자식들이 되겠죠. 자식들이 부모님의 의복을 넘어가지도 말고 밟지도 말아라. 이것은 조동사고 이건 동사. 동사 중에도 타동사가 되겠죠. 타동사. 이 물은 뭐뭘 하지 말아라는 이 부정형에 속하는 동사라고 보면 돼요. 조동사.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복을 이 목적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 이 동사에 걸리는, 이 타동사에 걸려가지고 이거의 목적이 앞으로 빠진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복을 넘어가지도 말고 발로 타넘어서 그리고 발로 밟지도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부모님하고 의복을 하나의 개념으로 봐서 부모님의 의복을 부모님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손히 대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유질이여시던 질은 병이에요. 유는 앞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병이 있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당식으로 하면 부모님에게 병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병을 앓으시면 뭐 이렇게. 한문은 내가 유는 뭐 있다 없다 있다의 뜻인데 유나 무는 영어의 데어리즈 구문이에요. 뭐 있다 이런 뜻이죠. 뭐 있다. 데어리즈 구문은 데어리즈 북 반드시 주어가 뒤에 나와요. 주어가 이 동사죠. 이건 동사고 이게 질이 주어가 돼요. 그럼 부모는 뭐냐면 부사적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부모님에게 병이 있으시면, 병이 생기면 뭐 이런 뜻이죠. 부모님께 병이 생기면, 병이 있으시면 해석이 되죠. 데어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가 뒤로 빠진다는 것을 잘 기억해놔야 돼.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병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이모추하라. 우는 근심할 우자고
근심하고 부모님이 병이 생겼으면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려, 모추 이렇게 돼요. 그 병을 낫게 할 것을 꾀해라 이거예요. 이 병을 고칠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모로 생각해 보려는 뜻이에요. 영어식으로 하면 우는 동사죠. 이는 몇 번 나죠. and 아니면 but 아니면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뜻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에게 병이 생기면 걱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and죠. 그 다음에 모추 동사가 두 개 나올 때는 우선 앞에 나왔을 때 한번 봅시다. 부모 출입 동사 두 개 나왔죠. 출도 동사고 입도 동사예요. 그대로 이렇게 출하고 입했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면 돼요. 기립도 마찬가지죠. 동사 두 개 나왔죠. 일어나서 서라 이렇게 해설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달라요. 뭐는 도모한다, 뭘 꾀한다 이런 뜻이고, 어려는 낫다 이런 거야. 도모하고 그 낫다 이거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료는 이 타동사의 목적이 돼요. 목적이 되려고 하면 영어에서는 to 부정사, 이건 to 부정사 많이 배웠죠.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to 부정사는 왜 부정사라고 하느냐면 품사가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돼가지고 이게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타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됐죠. 이거 to 부정사로 보면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되나요?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명사로 쓰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그리고 낫게 할 것을 도모해야 된다. 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to 부정사라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동명사예요. 동명사는 원래 동사인데 명사로 품사가 바뀐 거예요. ing를 붙임으로써. 예를 들면 바이크가 자전거 타다죠. 바이킹 하면 자전거 타기가 돼요. 명사가 돼요. I love biking. I 주어고 love가 동사고 바이킹이 목적이라서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 두 개 나올 때는 뒤에 것이 to 부정사형으로 봐도 되고 ing형으로 봐서 동명사로 봐도 돼요. 여기서는 타동사 경우에. 이래서 여기서 동사 두 개 나올 때는 아까 출입 같은 거는 이렇게 안 되는 입을 추렸다는 말이 안 되죠. 이때는 그대로 두 개를 연결해서 이 동사가 두 개 연결됐다 보고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뒤에 것을 이 to 부정사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보는 거고, 아니면 ing 동명사 형태로 봐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 두 개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내보면 부모님에게 이제 주어를 해석하면 돼요. 보통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부모님이 병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거를. 부모님 애기가 돼요. 병이 생기면 우이 모추하라. 걱정하면서
그 병을 나수기를 낫게 할 것을 도모해라 이거예요. 꾀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을 영어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질을 보면 이 질은 원래 그 뭡니까? 조금 이게 어디 갔나? 지금 제가 강의가 처음이라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있으면 또 잘 될 거예요. 원래는 이 질이 화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건 몸인데 몸에 이 화살이 박힌 게 이 질자예요. 원 글자예요. 화살 질자. 몸에 화살이 박혔다는 말은 이 병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병은 이 두 가지로 쓰죠. 이 질하고 병으로 쓰는데 질은 보통 우리가 질병 이렇게 말하죠. 질은 가벼운 병이랄까요? 가벼운 거라면 병은 질에 비해서 무거운 좀 심한 그런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 이렇게 말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질하고 병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유질 했으니까 큰 병은 아니죠. 큰 병은 아니고 어떤 가벼운 감기라든가 뭐 이런 몸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낫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항상 그 부모님이 나와 같은 몸이니까 같이 건심하면서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할 것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안, 불식. 대안은 안이 책상이고 밥상이에요. 여기서는 밥상을 대하고서 불식 먹지 않으시면 이런 뜻이에요. 순서대로 밥상을 대하고서 드시지 않으시면 이게 이제 그 옛날 서당식 해석이에요. 밥상을 대하고서 먹지 않으시면 그럼 영어식 문법을 한번 풀어보면 대는 타동사예요. 아니 목적이 돼야 되겠죠. 명사로 쓰여있죠. 밥상을 대하고서 불은 부정사로서 식을 꾸며요. 먹다 동사지요. 그러면 밥상을 대하고서 먹지 않으시면 부정사죠. 안 먹으신 이유는 뭐 지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반찬이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식된 도리로서. 그러니까 생각한다, 득, 얻는다. 양은 좋다는 좋을 양자죠. 차는 반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좋은 반찬을 얻을 것을 생각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반찬을 장만할 것을 생각해라. 아, 반찬이 좀 부실한 것보다 좀 더 좋은 반찬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걸 영어로 해봅시다. 여기도 사득 동사 두 개가 나왔죠. 양찬, 좋은 반찬. 좋은 반찬은 이 좋은이 형용사고 찬이 명사죠. 좋은 반찬. 이거는 목적어로 쓰였어요. 이건 형용사로 찬을 꾸미죠. 그럼 우리가 동사 두 개 나오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앞에 것을 보고 뒤에 to 부정사 아니면 동명사 이 두 가지로 생각해보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사는 생각한다 이거는 타동사가 되겠죠. 그럼 득은 여기서 to 부정사로 했어요, 이번에. 동사 원형이죠, 득이. to 득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반찬을 얻는 것이죠. 얻을 것, 이게 명사, to 부정사로서 명사로 쓰였어요. 명사형으로. 부정사인데 이게 명사형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 타동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반찬을 얻을 것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얻을 것까지가 투부정사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밥상을 대하고서 드시지 않으시면 좋은 반찬을 얻을 것, 좋은 반찬을 얻을 것, 장만할 것, 이게 명사형이 돼야 돼요. 투부정사로서 명사형이 돼가지고 이 타동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반찬을 얻을 것을 생각해라.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많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마 될 거예요. 출필곡지하고 반필면지하라. 나가시면 반드시 부모님에게 알리고 아뢰고 나갑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이거예요. 보고를 한다 이거예요. 나가시면 반드시 부모님, 이게 지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게 곡한다. 이게 고자인데 고자는 알릴 고자를 쓰고 아렌다 할 때는 곡으로 읽어요. 근데 이건 뭐 요즘 이걸 곡자를 읽는 사람 좀 드물 거예요. 그냥 고자를 읽어도 돼요, 사실은. 나가면 반드시 부모님에게 보고하고 나갑니다 하고 인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보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영어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출은 나간다 동사죠. 반드시 부사죠. 곡지, 이건 부모님 목적, 곡은 동사, 부모님에게, 간접 목적 비슷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보고, 아뢰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반필면지, 돌아와서는 반드시예요.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예요. 면지, 이때 지는 역시 부모님이에요. 대명사죠. 이 주어는 역시 생략돼 있죠. 자식이죠.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님을 배워라. 이때 면자로 쓴 것은 반드시 얼굴을 배워라 이거. 말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굴을 뵙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 그냥 학교 갔다 가지고 그냥 가방도 던져놓고 엄마한테 그냥 엄마 왔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얼굴을 보면서 왔다는 걸 보고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영어로 하면 반, 돌아오다 동사죠. 필은 부사예요. 면은 타동사예요. 지는 목적어예요. 부모님의 얼굴을 배워라 이거예요.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님의 얼굴을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해석되죠. 면자는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눈동자를 그린 거예요. 얼굴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눈으로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처음 보면 그 눈을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게 목소리예요. 사람은 눈이 항상 맑아야 되고 목소리도 항상 깨끗해야 돼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강의는 이걸 하는데 제가 요전에 내가 책을 만들까 해가지고 출판사를 만난다 그랬죠. 출판사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 요새 책이 안 팔린대요. 뭐 이거 이거 책 많이 안 팔릴 걸 괜히 내가 출판사한테 내 책 내가 또 안 팔리면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책 두 권을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는 손에 잡히는 사자수학 추구회가 대유학당에서 나온 거예요. 대유학당. 이 책의 좋은 점은 손에 잡혀요. 조그만해요. 하여간.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안에를 보면 이렇게 이 1, 4, 3위가 숫자를 이렇게 옛날 서당식으로 읽는 순서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해석하고 밑에 여기다가 각 줄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순서 달아놓은 것이 이 책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책이 아무데나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좋은 점이에요. 그러나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이 이 책의 단점입니다. 알겠습니까? 단점. 그러면 그 두 번째 책으로서 이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나오는 사자수학 추구가 있어요. 이 책은 이 책의 단점을 다 보완한 책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속에 이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출처도 밝혀놓고.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1, 2, 3, 4 그거는 여기 없어요. 그건 내가 써주니까 뭐 별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것이 좋을지, 이 책은 좀 커요. 커서 들고 다니는 게 좀 곤란해요. 서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구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자수학만 있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은 추구만 있는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자수학과 추구가 같이 있는 책을 구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추구를 따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추구 같이 있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